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컨텐츠의 첫 출발인데 육준서의 노점상입니다. 아니죠? 예. 노점상? 육준서의 노점상입니다. 예, 손님분들 모시고 이렇게 간단한 다과 같은 걸 준비해서 대접도 해드리고 또 손님분들의 어떤 맞춤형으로 그들만의 속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엄청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동호, 장태호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동호입니다. 장태호입니다. 예. 손가락. 제일 또 막역하게 지내. 사실 우리 다 친하긴 해요. 친하긴 맞아. 한데 이제 동호 형과 태호 형을 이제 어렵사리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근황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똑같이 회사 주중에 다니고, 근데 종종 다 같이 뭔가 해야 될 때 나오거나 아니면은 주말 오늘 같은 날은 좀 휴가 아닌 휴가로 있지. 계속 출퇴근하고. 출장하고. 태호는? 나도 뭐 그냥 이제 화보나 인터뷰 하다가 해외 일정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제 막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맞아. 또 이제 3일 후에 다시 한 달 동안 또 한국을 좀 떠야 나가 있어야 되고 한 달 동안? 4월 달에 이제 영화 촬영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영화 약간 힌트. 그냥 필리핀이랑 한국 합작 영화인데 이게 주제가 이제 6.25 관련돼서 할머니가 그 6.25 전쟁 때 그 산토스라는 사람한테 은혜가 있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죽기 전에 고마움을 인사하고 싶은데 필리핀 가서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내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김서방 찾기 이런 한국에 진짜로 이 참전병을 7,420명이라는 병사를 지원을 했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거니까 그거를 좀 기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영화 의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지. 유튜브를 본 적 있으신지? 유튜브 나는 봤지. 어떤 컨텐츠를 보셨나요? 가장 최근 거 리뷰 이제 친구분들이랑 하는 거. 진짜 편한 사람들끼리 있었을 때만 나오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몰입하게 됐어. 난 준서 유튜브는 뭐 예전부터 준서 마이크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던데 처음부터 거의 그냥 다 봤어? 다 정주행을 한 건 아닌데 유튜브 보다 보면 그 색깔이 보이니까 준서의 날것과 그 매력이 다 보이는 볼 때 편안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구도리 분이신 걸로 더 조금 구도리 더 맞아요. 마음을 열고 이 샌드위치는 이제 두 분 다 외부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관리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저칼로리 위주로 선별했어요. 스팸이지만 스팸도 저칼로리 스팸이 있답니다. 부담 없게 먹을 수 있는 거 심지어 빵도 구운 거 같은데? 빵을 구웠죠. 그치, 그치. 이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분해. 크리스피하고 맛있어. 그릇을 좀 사야겠어. 그릇을. 아무리 노점상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원래 노점상 그게 맞아요? 이 감성이 맞아. 그래서 편하게 드시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솔로 지옥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솔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 그치. 여러 매체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최대한 안 하셨던 이야기 위주로 선별을 해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각자의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첫인상.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안고 태호가 왔는데 한창 핫했던 요를 한 거야. 요. 막 긴장해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요 하니까 갑자기 이제 좀 긴장이 풀리고. 근데 그때 느꼈지. 아, 범상치는 않다. 저 사람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어쨌든 조금의 경쟁이 있잖아. 그치. 아, 저 정도 멘탈리티랑 뭔가 그 에너지는 내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치. 등장했잖아. 사실 나도 태호가 제일 먼저 보였어. 맨 끝에서 목소리가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걸었어. 분명히. 맞아. 딱 안고 난 원래 너의 팬이었어. 안고 때부터 난 한 번에 내가 보여 그냥? 딱 봐도 그냥 너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미쳤다 육준서다. 여자가 궁금해지지 않았어 그것부터. 육체가 처음에. 잠시만요, 타임. 장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실 한번 중간에 나갈 뻔하긴 했거든요. 같이 손잡고 너무 잘 통해서. 아니 딱 준서가 오는데 이제 내가 알던 그 육준성하고 맞아. 설마 비슷한 사람이 이게 너무 똑같아 해가지고 준서 앉았을 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랬을 거야. 그래서 나를 보더니 막 입꼬리가 실실. 처음에는 준서가 막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 아쿠아맨처럼 오는데 그때는 이제 긴장된 게 좀 보였는데 뭔가 앉아가지고 뭔가 나를 이렇게 딱 보면서 싱긋싱긋 웃는 거 보니까 아 얘가 겉에는 좀 긴장해서 살짝은 빡세 보일 수가 있는데 딱 그 실룩거리는 거 보고 인간미가 인간미가 확 느껴지고 되게 뭔가 통한 느낌? 탈의실 가서 내가 계속 말 걸고 막 그랬지. 나도 처음에 준서 첫인상은
엄청 차갑고 일단은 말이 많은 편이 또 아니잖아. 그래서 쉽지 않다, 무섭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또 이야기하고 그 막 곤충 이러니까 약간 귀여운 구석이 있잖아. 본인이 꽂혔을 때 너무 갑자기 말도 많아지고 그런 모습들 있지. 첫인상이랑 확실히 많이 달랐지. 맞아. 나도 근데 동호가 첫인상이랑 엄청 제일 달랐던 남자 출연자 중에 하나야. 첫 등장했을 때 태호가 엄청 나한테 각인됐었던 맞아. 반면 사실 없는 사람이야. 아, 그때 말했어. 우리가 그 의자가 비어 있었어. 동호 자리가. 준서가 그때 우리 나와서 다 같이 이제 만나서 막 회식하고 이럴 때 그 말했어. 나 형이 이때 무슨 옷 입고 뭐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 못한다. 근데 중간에 동호 2.0이 돼. 맞아. 버전 2.0이 되거든. 근데 그 진화를 사실 태호가 도와준 거야. 태호가 도와줬어. 맞지? 태호가 도와줬어. 어. 해집어줬어. 태호가 거의 오은영 박사님처럼 아, 너 무슨 일 있냐? 아, 지금 뭐가 고민이냐? 하면 그리고 태호가 원래 독서를 해. 자유시간 있을 때도 계속 책을 읽었는데 맞아. 이소룡이 쓴 물이 돼. 물이 되라 친구야. You were my friend 이거였는데. 그거를 또 영어 원서를 읽더라고. 거기서도 난 기가 팍 눌렸지. 왜 또 기가 놀려? 아니. 책을 통해서도 이런 말 있어 하면서도 도와주고 옆에 태환이 형도 다독여주고 진짜 많이 NPC였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태호가 필요했었어. 맞아. 태호의 어떤 그 손길 한 번씩 거쳐간 사람들이야 우리 좀. 어떻게 태호야 이런 게 많았어. 사실 태호가 진짜 흑심이 있었다면은 사람들 매칭까지 해줬을 것 같아. 야, 얘가 너 좋아하니까 너 예뻐봐. 너 예뻐봐 하고. 그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 지역도 근데 내에서. 그런 게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태호는 그냥 딱 조언해서 끝났던 거지. 맞아. 근데 모두가 갔었지. 그래 아무래도 근데 우리 이제 목표가 연애를 하고 딱 매칭이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안 나왔지만 맞아. 횟수가 길고 차수가 길었으면은 그런 매력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을 텐데. 맞아. 사실 그거 이상으로 몇 곱절 이상으로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았던 출연자가 사실 태호였어. 동호도 마찬가지. 동호가 왜 이렇게 좀 방송에서는 과묵하고 재미가 없는 컨셉. 방송에서 느는 거야. 아 원래 좀 과묵하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진짜 입담 최고야 최고. 그래. 근데 나는 또 할 말이 있는 게 너무 낯설었어 환경이. 뭐 남자도 다 수려하고 여성분들도 수려하고 이러니까는 엄청 긴장했던 거지. 일단 환경이 너무 낯설어서 대화할 생각이 잘 안 들었어. 좀 인위적이었어 뭔가가 다. 말도 딱딱하게 나가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 이러다가 태호 앞에서 동우 씨 브루스 리 되라. 그러면서 좀 긴장이 풀렸지. 동영이 탈시 문에 이렇게 딱 붙어 앉아가지고 맞아. 계속 이러는 거야. 한 2, 3, 4일차 계속 그랬어. 거기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지. 그냥 인생 뭐 있냐 그냥. 그러니까 둘이 같은 방이고 난 다른 방이었잖아. 음. 어느 날 4일차에 가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대잖아. 아 그래?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아린이가. 그 안에서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근데 난 사기당한 것 같아. 막 이런 거 한 게 아마 아린이 천국도에 나왔을 건데 뭔가 모습을 숨겼다기보다 이제 동성들이랑 친해지고 이성이랑도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좀 더 어떻게 말을 하고 나라는 사람이 좀 더 드러났던 거지. 앞다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막 편해진 뒤로는 막 하루에 3번씩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내가 이거 과장입니다. 타임. 매일 재밌게 놀았죠. 재밌게 놀았고. 준서랑 저만 이제 자유시간에 서성에다가 만나는데 동우 씨 이야기할까요? 이러면서 제 말투가 이거 아닌가? 부엌에서 이야기해줬는데 그때도 사실 준서는 그런 말이었어. 뭐 너무 뭐 위축되거나 할 거 없이 그냥 편하게 갑시다라고 해줬고 그게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또 수영하고 놀고 나서 조금 마음이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여기도 이야기해보고 이랬지. 사실 준서도 태호도 엄청난 도움을 줬던 사람들.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꽤 재밌게 놀았었네. 수영장에서 우리끼리 수영도 우리 하고. 장작도 패고 많이 놀았는데 장작 패는 게 하나도 안 나오더라. 장작 패는 거 나 기대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진짜 많이 편. 안 나와서 다행이네. 못 패시잖아요 혹시? 못 뺐다기보다 장작한테 기회를 준 거지.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태호가 딱 패는데 바로 짜갈라져. 뭔가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나도 궁금하니까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가지고 했는데 태호 때랑 다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나무가 다르다. 이걸 제가 잘못했던 게 위아래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게임 같은 거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 근데 보니까 태호나 이런 친구들은 이거를 위아래로 찍더라고요. 저는 좀 대각선이면 기왕 나무 잘 탈 것 같아서 이렇게 대각선 딱 하니까 아예 되지가 않았다. 그때 쉽지 않아. 그거 안 나가서 다행입니다. 또 우리끼리 막 턱걸이 하면서 노는 것도. 그거 아침에 운동하고. 맞아. 그게 진짜 재밌었던 게 조교같이 준서가 리드를 했었던 맞아, 게 맞아, 맞아. 남자들끼리 이제 부엌에 다 같이 있다가 운동은 할래? 잘하시네.
턱걸이랑 그게 벤치랑 덤벨이 모여있는 데를 갔고 이제 준서가 저희 몸을 딱 보더니 너는 뭐 10개 뭐 누구는 7개만 해 이런 식으로 턱걸이 로테이션을 돌았지. 내가 초반에 운동을 꽤 열심히 했었어. 맞아. 한 2, 3일차 때까지 운동을 아침마다 그래도 했었던 것 같아. 맞아. 그게 안 나온 게 아쉬워. 우리가 진짜 무슨 그 회전초밥처럼 이렇게 한 명 하고 나오면 옆에 들어가고 하고 그걸 회전초밥이라고 표현하구나. 맞아, 우리 남자 출연자들끼리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서로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수영하고 운동하고 그냥 잡담하고 맞아.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 맞아. 놀라울 정도로 모든 장면들이 다 편집돼서 그러니까 많이 아쉽더라고. 정말로. 근데 이제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임을 이긴다고 할지라도 뭐 뭘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치, 일단 이겨야 될 그치.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있잖아. 저는 진짜 목숨을 걸고 했었거든요. 첫 게임. 네,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1라운드에서 이제 우리 이제 나랑 네. 태워 가면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수영장에서 나가서 이렇게 서 계셨거든요. 굉장히 무력하게. 그래서 저걸 슬쩍 보면서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2라운드를 더 치열하게 했었던 이거 말하자, 잠깐의 기억이. 이거는 나는 오히려 그게 막 잘려서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살짝 다행이다라고 느꼈었던 게 준서 뭐 태환이 형 다 엄청 격렬했지만 태호랑 나 같은 경우는 바닥이 미끄러운 걸 알잖아. 뭔가 제대로 하기 전에 이런 게 좀 많이 쉽지 않았어. 그치. 너무 미끄러웠어. 신발이 아예 벗겨지던데? 난 밑에 참기름 발라놓은 줄 알았어. 우리는 시작하는 땅 하는 순간 갑자기 둘 다 이렇게 착 빠져가지고. 아, 진짜요? 준서 그냥 시작하자면 바로 잠수해서 가지 않나? 이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리고, 뛰어서 갈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냥 수영으로 가가지고 압도 느낌이 그때 있어.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그걸 딱 보고 야 역시 육준서. 저는 다르다. 반면에 견제 1순위 장태호 이랬는데 1라운드 끝나고 굉장히 무력하게 반전 미근됐어. 그 긴장감 속에서 나랑 태호는 이제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았었던 거고 그걸 너는 극복을 해서 잘했던 거지 사실. 각자가 생각했었을 때 솔직히 남자 출연자 멤버 중에 이 사람이 맥이었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내가 첫 등장하는 그 날까지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었어. 내가 설마 맥일까? 그러니까 맥이면은 원래 고지를 해주겠지. 근데 그것도 난 안 했을까 봐. 이것마저도 비밀로 그럴 수도 하고 있다. 나를 넣었나? 어쩐지 비상하더라 등장할 때.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남자들만 있잖아요. 나는 매기로 적합한 거는 태호나 준서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전에 있는 참여자랑 다른 색채가 와줘야 되는데 준서는 표현은 많지 않지만 게임이나 이런 액티비티에서 무조건 우월하기도 하고 워낙 마초 느낌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여성 출연자분들이 선택이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고 태호는 표현도 많고 색채가 뚜렷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기로 등장했으면 이전에 연결된 관계들을 다 끊었을 수도 있겠다. 둘이었으면 좀 진짜 위험했다. 태호가 매기로 들어온 솔로졌고 진짜 파급력이 엄청 셌을 것 같다는 그치. 생각이 들고 사실 나는 내 입장에서는 동호 형도 매기에 적합해. 왜냐면 동호 2.0이 된 뒤로는 으아! 이러면서 나 국동호야! 이런 제가 느낌. 오늘 집 가서 내용 증명 보냅니다. 진짜로. 아니, 남자의 그게 있어. 아 이게 어디서 했지? 저는 사실 매기로 나왔으면 더 뭔가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치. 그리고 이제 처음에 준서를 봤을 때 준서 나오는 거 보고 이 정도면 매기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뒤에 게임 나오는 거 보면 다 엎어버리니까 그 정도면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출연자가 아닐까. 저는 절대 매기가 될 수 없어요. 맥이로 들어가자마자 야야 했으면 그냥 끝났다. 네, 바로 집에 가야죠, 그냥 매기 된 분이랑 사진 한 번 찍고 집에 가는 게 끝이에요. 야 샴페인 따랐냐? 아, 그 야냐체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난 사실 우리가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지만 준서의 야야체가 안에서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게 원래 본인의 그런 애티튜드 자체가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더 빠르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례한 사람은 아닌 건데 어쨌든 그게 좀 아쉽긴 했어. 네, 그러니까 좀 몸에 배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사회화가 덜 됐다고 표현을 하죠. 아니. 게임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난 게 씨름. 이제 내가 딱 뽑았을 때 준서랑 된 걸 보고 이제 와 잘못됐다라고 느꼈다. 나부터 얘기해도 될까? 잠깐. 말해.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이제 동호랑 매치가 된 걸 보고 간다. 다행이다.
그게 나는 그대로 이제 반대로 리버스로 우리가 삿발을 잡을 때 꼬집어야 되나? 근데 뭘 말해주고 싶었냐면 이렇게 잡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인생에서 느꼈던 파워 중에 좀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 사람들한테도 말한 게 야, 이건 황소다. 그러니까 밀려야지 게임이 되는데 진짜 무협담처럼 계속 이제 내 아, 하루 매번 종일 말했지. 어. 아니 준서 일단 옆통 보면 옆통이 이만하니까 코어에서 솔직히 절대 범접할 수가 없어. 그 근데 베이스 우리 차이죠. 이제 씨름 다 하고 나서 바로 샤워하러 갔죠. 모래 많이 묻었으니까. 근데 동호가 또 그날따라 내 옆에서 샤워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씨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 준서랑 해서 영광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맞아 진짜 시원하게 졌거든. 바로 뒤로 에이스 침대 바로 갔잖아. 근데 바로 같이. 어차피 진 건 진 거고 남자다. 그래도 내가 느꼈을 때 가장 뭔가 힘이 셀 것 같고 육체적인 거에 있어서 파워풀한 사람이나 해서 뭐 영광이더라고. 너 언제 다른 사람들이랑 씨름을 하겠어. 다 진심이야 100%. 진짜 치열하게 하지. 사실 다 조금씩 다치고 정수영 다치고 태호 다치고 손 다치고 어쨌든 후반으로 갈수록 그거에 한 번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보면 태호도 갔다 오고 원래 생각한 분이랑 쭉 가게 됐고 그 경험으로 나도 이제 아린이 갔다 오고 됐고 시안이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둘만의 뭔가 극단의 힘듦에서 극단의 좋음을 경험했을 때 애정이 생기는 게 무시 못하더라. 그래서 게임에 필사적이게 되고 이랬던 건데 형도 한 3번 가지 않았나? 저것도? 그랬나? 그랬던 것 두 번? 같아. 세 번? 두 번, 세 번? 태우 한 번 갔나? 난 처음에 한 번 가고 처음에 한 번. 준서 씨는 뭐 집이 천국도고 그래서 뭔가 약간 내가 마지막에 못 갔잖아. 그때 그동안의 안일한 감정들이 확 왔어. 반대가 되죠. 그때 엄청 아팠던 기억이 갭이 엄청 심하지. 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이야기할 때 옆에서 동성이 태호가 보는 것 뭐 이런 게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 내가 뭐 아린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옆에 태호가 있으면 그 딱 눈썹 이러면서 야 이러면은 또 말 못하게 되고. 동호 형이랑 아린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너 경쟁자도 아닌데 봐가지고 그냥 앉잖아. 아 그래. 사실 여기서 비하인드 한번 풀어요? 그래 그거 풀자. 진짜 아린이한테 할 말이 있었다. 그건 아니고요. 요거를 앞에 티저로 써주세요. 아 그냥 그 둘이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좀 덥잖아 거기가. 근데 그치, 말 부엌이 그대로. 되게 선선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싱그러워 보였어. 그게 저는 아까 앉아보고 막 소리 지르는 거랑 이거랑 두 건 묶어서 내용 증명 보냈건데 아니,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린이랑 딱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 하면서 다가오는데 나랑 아린이 속으로 야, 설마 오겠어 근데 딱 앉더라고. 근데 오히려 준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준 덕분에 아린이랑 뭔가 더 애틋함이 생겼고 이후에 더 서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내가 본의 아니게 아니야 그건 이따 변호사한테 말하고. 아니, 장난. 혹은 그러면 역으로 아닌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명확한 입장을 계속 표명해오면서 시간을 보냈었잖아.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좀 일종의 연민이나 좀 미안한 그런 감정이 더 신경을 쓰이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24시간 동안 경쟁이랑 연애를 계속 하잖아. 너무 소모적이었어 나는. 그치. 형 멘탈 나갔었지. 멘탈 나갔었고 태호 너 그 부엌에서 그 시안이 딱 이거 폴라로이드 볼 때 난 그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엄청 헬스케져 있더라. 볼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선택을 해도 매칭 될까 말까에 대한 정신적 소모, 그리고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액티비티가 있었거든. 오늘은 뭘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쉽지 않았지. 뭔가 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담담하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개개인이 담담하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난 다 우리 서로는 알고 있는데 그 맞아. 방송에 다 나오지 않았더라고. 맞아. 준서도 마지막에 이제 정수랑 시안이가 갔을 때 선글라스는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 안에 그게 보일 것 같은 거야. 눈물 흘렸잖아. 말을 진짜 거의 안 하고 엄청 나 눈물 흘렸어. 아니죠. 젠틀몬스터가 가려준 거야. 개개인이 진짜 힘들었던 게 많은데 나도 뭔가 방송에서 뭔가 되게 차분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난 5kg가 빠졌었는데 맞아. 71, 72로 들어갔는데 65였나? 나와서 재보니까 집 가서 그러니까 점점 수척해질 뿐더러 맞아. 표현이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수 자체가 줄어들고 맞아. 사람이 점점 조용해진다. 맞아. 한숨만 쉬게 되고. 너무 감정이 증폭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말로써 표현하기도 사실 애매한 순간들이 좀 후반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막 끝나고 나와서 우리 이렇게 회식하고 자주 만났잖아. 그럴 때 재밌었던 추억이다라고 하는 건 사고적인 거고. 미화가 된 거지. 와, 어느 그 순간, 어느 당시에는 정도는. 만약에 재출연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실 건가 하면 13명 중 13명은 다 X라고 할 거야. 너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건 맞는데 그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다시 돌아가서 경험을 하기에는 좀 빡센. 제 인생에서 겪었던 뭐 여러 가지, 나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 그런 것들이 고난이었는데 그런 고통은 진짜 귀여운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였던.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맞아. 이제 플러스 이제 방영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오는 그런 압박감과 그것부터도 진짜. 근데 그렇게 힘듦이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기억이지 절대.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다 엄청 약간 애틋하고 그냥 편하게도 전화하고 이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밀도 있는 시간을 맞아. 했어서 밀도 있었다고 맞죠. 정이 엄청 가 있고. 근데 보면 남자 출연자들, 여성 출연자들이 다 표현 방식,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 달라서 더 뭔가 재미있었던 거고. 재밌지. 맞아. 시청자들 보기에는 너무 재밌지. 태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태호 빼고는 또 없었고. 그렇지. 그랬었기 때문에. 또 동호처럼 행동한 사람도 그 아, 지역에서 다들 진짜 색깔이 진짜 뚜렷했던 것 같아. 다 달랐다. 그럼 솔로지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실 나는 MBTI에 대해서 꽤 맹신해. 아 그래? 꼭 물어보긴 해. 신뢰성이 있어, 근데 MBTI가. 태어나 알고 있지 내가. 물어봤을 거야. ENTP 맞지? 그치. 자신감 넘치고 그치. 상남자 그치. 이런 것도 ENTP의 대명사거든. 모르지. 동호는 의아해. 아니,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 MBTI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던 아니, 것 같아. 지옥대에서는 막 으아 하는데 애들이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오케이. 그때는 우리 말했었는데 와, 그거를 사실 아린이는 이렇게 MBTI 했어야 되는데 너한테 진짜 최악이네. 요새는 좀 I적인 성향이 좀 나온 것 같고 F랑 T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뭐 INTJ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는 형 ESTJ일 거라고 생각은 해봤었어. 그냥 근데- 회계사라는 어떤 그 직업이 주는 그치. 이미지 이미지가 자체가 있지. 주는 그 바이브가 그런 있지. 거에 뭐 직업 얘기 나온 김에 어떻게 회계사가 됐고 태호 같은 경우 어떻게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 재능이 좀 있었던 게 악보를 보면 바로 연주가 가능했었어. 초기원이 엄청 좋았어가지고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강제로 시키는 10번을 연습해라 환멸이 느껴가지고 그냥 학원 안 다니고 그때부터 그냥 내가 혼자 치고 싶은 것만 치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긴 했었어. 지식욕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꿈이 정치인이 되고 그렇지. 정치인이. 왜 잘 어울리지? 중3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빡세게 공부를 해서 하루에 3-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는 것 같아 거의. 근데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뭐 내가 있는 대학교 너무 만족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아 내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갔고 내가 원하던 그 코스를 밟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또 생각이 들어서 막 또 방황을 하다가 군대를 가서 또 계속 공부를 했는데 6시 반 전공에 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공부하고 갔어. 미리 하고. 근데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었을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게 맞나에 대한 계속 고민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 완전히 번아웃이 와버린 거야. 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쉴 때 의경은 PMP라는 걸 쓸 수 있었는데 영화를 막 볼 수 있어. PMP, 그걸로. 그래서 영화를 좀 쉴 겸 그냥 보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200일 동안 영화를 진짜 1895년 영화부터 진짜 한 200편 정도 본 것 같아. 영화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화에 대해 점점 이제 관심이 생기고 사실 나 연출을 원래 하고 싶었거든. 뭔가 영화를 만들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내 지금 상황에서 도전할 수 있는 배우를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나는 뭔가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시장실 할 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다 말을 해주는 게 공동체를 잘 다루고 갈등 일어나는 걸 내가 잘 풀고 이런 거에 되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 학창시절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옥도에서 사실 사람들 큐어해주고 대화 다 이끌어줬던 게 그 느낌이네. 그런가? 어떤 경험의 폭이 넓은 것 같아.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 남들보다는 확실히. 방황하던 그 시기 자체에서 영화가 훨씬 더 울림으로 다가왔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뭔가 세상을 계속 아름답게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영화가 그거를 딱 건드려주지 않았나 싶어. 정말 이 촬영하는 순간순간은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고 그 과정까지 너무 힘들겠지만 그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그 낭만적인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좀 감명받은 느낌? 그 감명을 딱 받았을 때 막힌 혈이 약간 확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 혹시 막 되게 좋은 영화를 보면 그날 밤을 막 못 잤어. 계속 심장이 뛰고 뛰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공부방 가가지고
느낀 거를 쓰고 다 쓰고 자기도 하고. 태호의 어떤 울림과 커다란 그런 것들을 또 상회하는 회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상회할 수 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상회할 수가 없는 게 태호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는 태호는 그래도 자기 인생에서 계속 플레이어로서 의식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뭐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진실된 이야기는 좋아서 하는 직업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나도 이후에 가정을 이끌고 내가 가장이 돼야 되는 거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가장 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따져봤었어. 난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뭔가 그런 꿈이 없었거든. 그때 사람들 막 뭐 대통령이든 뭐든 써내잖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다 달라. 그만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뭔가 대학교를 좋게 들어가면 좀 더 너가 선택의 폭이 넓어진대. 그래서 들어왔어. 근데 막상 변하는 건 없는 거야. 또 열심히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나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 이게 남들이 봤을 땐 막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지만 내 기준으로는 특별한 장점이 없어서 내 딴에 최선을 다해서 회계사는 직업을 얻었고 9시부터 6시간까지 괜찮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태호처럼 막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들이 100%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치. 일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냥 꿋꿋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준수 너의 직업 선택이 어떻게 됐었을지 모르겠지만 너가 너 작품 설명할 때 난 너의 모습을 봤을 때 엄청 진짜 똘망똘망했거든. 그런 모습들 아니면 태호도 책 설명하거나 연기 관련돼서 설명할 때 엄청 초롱초롱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뭔가 가슴 뛰는 건 없지만 만족스럽게 나름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 직업. 우리 다 N이잖아. 아 그렇지. 근데 이상적인 꿈이나 이상향에 대해서 항상 그리면서 나는 살고 태호도 마찬가지일 그치. 것 같거든. 같은 N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존재하는지. 아 있지. 막연한 나의 그 이상향은 귀여운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냥 가족들끼리 여행 다니는 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단란하지만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최대 이상향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이설에 휘말릴 수가 있는지 여기서 말해 여기서 말해. 이해가 안 돼서 유턴 잘하네.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스무스했다. 나는 그냥 코타키나발루에 간 그 가정이 생각이 났어. 그 그 바닷가. 그래 그런 느낌. 가족들끼리 뭔가 하여튼 놀이동산도 가보고 그런 느낌. 야,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좋아진다. 몰입이 약간 되네.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 너무 유익한 시간이네요. 좋아. 따로 취미가 또 있으실까요? 그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머리 아파.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질렀을 법한 느낌이네. 나는 남성 출연자를 보고 동기부여를 엄청 받았던 게 각자 세체가 아까 말한 대로 다 있고 취미도 뚜렷하고 특히 태호는 나한테 말해줬던 것 중에 내가 엄청 이후에 내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는 색깔이 없는 사람보다는 색깔이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말했거든. 태호의 이런 말들, 형도 형만의 취미를 가져보고 뭘 좋아하는지 찾아봐라는 거 이후에 좀 찾고 있는 게 믿기진 않겠지만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있고 헬스? 헬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취미랄 게 없네. 여기서 몸까지 커지면 이제 진짜 완벽해지는 거 아니야? 불공평하다. 불공평해. 제일 좋은 사람이 야. 그냥 뭐 운동이랑 뭐 주중에 피곤하면 그냥 뭐 누워서 쉬기 좀 정적인 취미가 많습니다. 태호 같은 경우는? 취미? 근데 난 사실 취미가 딱히 없는 것 같은 게 원래는 연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영화를 좋아했어서 이게 업이 되니까 영화 볼 때마다 조금은 영화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연기를 보고 구성이 일처럼 어떻고를 분석을 분석을 하게 되고 아.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는 그래가지고 막 지금은 딱히 마땅한 취미가 더 없어진 느낌이랄까. 한동안 조금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를 못 쓰니까 그 언어라는 게 안 쓰다 보면 계속 감이 해야 좀 되고. 그래서 그 감을 계속 또 살리려고 쉴 때는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쉰 적이 좀 없는 것 같아. 좀 강박이 좀 심한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진짜 똑같은 게 취미가 결국 없는 느낌인 거지. 그치. 아니 준서 복싱 하던데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준서의 미술 클래스 이런 것도. 난 그걸 기대했었는데 하여튼 원데이 클래스 다음에 네. 초대해 주세요.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수면. 1시 전에는 자려고 하고 근데 일 바쁘면 안 되지만 최대한 수면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잠을 적게 잤을 때 스트레스 관리가 아예 안 돼.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건 수면. 가장 이상적인 건 8시간인데 일을 하다 보면 절대 도달이 안 돼서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은 자려고 해요.
근데 형이 막 스트레스나 예민함이 몸을 지배할 때 형도 막 좀 욕도 하고 그래? 욕도 똑같이 하지. 아 진짜로? 난 상상이 잘 안 가. 그래서 한 이따가 번도 못 느껴봤어. 카메라 끊기면 나 이거 때문에 나 나가 있을게 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렸을 때 욕도 하고 이랬지만 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멋있고 좀 저렇게 되어야지 해서 진짜 요즘은 거의 안 하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멋있다. 어른스럽다 역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뭔가 나는 통제를 받거나 어디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걸 해야 될 때 거기에 진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나랑 똑같아. 그래서 나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구글 지도 켜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고 그 구글 로드뷰를 계속 그냥 누르면서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집을 가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근데 아예 진짜 이렇게 가거나 뭔가 내가 안 하던 거를 해야 뭔가 이게 자극이 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좀 과하게 많이 즉흥적으로 가는. 숙소도 안 잡고 가고. 와. 나는 미국에 있을 때 DC 갔을 때 제가 밖에 노숙했거든요. 돈이 없기도 하고 돈 아까워가지고 밖에서.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진짜 너무 춥고 막 손 다 얼고 다 거의 동상 직전이 막 위험하고 한데 스트레스 쫙 풀리고 너무 재밌다. 즉흥적인 상황 아니면 새로운 거에서 이게 리프레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앞으로의 계획. 나는 똑같은 것 같아. 뭐 나와서 바뀌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너희들 보고 뭐 나의 색깔을 좀 찾아가 보자. 랑 운동 열심히 하자 이런 건 생긴 거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그냥 똑같이 일하면서 그냥 회사 다니고 재밌는 경험들이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해보자 그 정도가 이제 나의 앞으로의 계획인 것 같아. 태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이 계속 배우로서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할 건데 사실 나는 평생 돈을 벌든 못 벌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든 난 연기를 계속 할 거라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서른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현실적인 걸 눈을 뜨다 보니 다 일을 많이 포기해. 예술이나 이쪽 일을. 지금은 내 주변 연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이쪽 일을 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되는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드는. 근데 뭔가 이번 솔지를 통해서 이렇게 멤버들을 만났고 준서도 정말 아티스트로서 통하는 게 너무 많고 우리 영화 취향도 되게 비슷하고 동호 형도 어떻게 보면 나 같은 막 경영학과고 뭔가 이렇게 맞아. 통하는 게 다 많은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만났다 보니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더라고. 맞아.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정말 불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우주상보시라고 마인드셋을 갖고 우리 멤버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너무 좋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사실 세상에 뭐 돈 많으면 좋은데 죽을 때 돈 갖고 갈 것도 아니고 너무 태우다. 그렇다 지금 돈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라도 예쁘게 갖자고 우리. 준서 계획 좀 들어보자. 오늘 동호 형의 샤우팅을 농담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고 누구보다 젠틀하고 신사다운 동호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응원을 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 같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바이브 자체가 너무 긍정적이고 밝아지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컨텐츠를 촬영하는 명목상으로 이렇게 작업실 초대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따로 또 꼭 초대를 드리고 우리 당연하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육준서의 노점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콜 한번 해주시죠. 육준서의 육준서의 효정상. 너 다시 하시죠. 얍삽이처럼 해야 돼. 육준서의 효정상. 오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이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렸다가 놨다가 하는 핫한 게스트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이제 직접 요리도 준비해드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자리가 저희 육준서의 노점상 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무식하게 여기다 뿌릴 줄 알았나요? 예, 아니 원래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